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외 없이 정시로 두 아들 모두 의치대 보낸 아빠입니다. 오늘은 22번째 방송으로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 중 마지막으로 칭찬하기와 믿어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칭찬하기는 아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집니다.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도한 칭찬이나 아이를 조절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버리면 아이의 자존감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칭찬은 IQ, 지능 이런 등의 칭찬보다는 아이가 노력하는 것과 그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입에 밴 수많은 입에 달린 칭찬보다는 진심으로 하는 몇 번의 칭찬이 아이를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칭찬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이야기로 칭찬하기의 효과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목을 시인의 아내와 그 아들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동규 교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박 교수 어머니가 박 교수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평택까지 피난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그의 어머니는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생명줄이죠. 재봉틀을 쌀로 바꾸어 그 쌀자루를 그 박 교수 등에 지워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한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그의 곁에 와서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해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쌀자루를 믿고 맡겼어요. 한참 후에 갈림길이 나와서 그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어머니는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 그 외길이라서 길은 외길이라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갈림길에서 어머니를 아무래도 놓칠 것 같아서 아저씨 여기 쌀자루를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고 말했는데도 청년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는 갈림길 길목에 서서 망설이며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큰 소리로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놓칠 수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울고 있는 그를 보고 첫 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었었어요. 그때 그가 자초지종 얘기를 드렸더니 순간 그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진정하고 나서 한참 후에 그의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 의미를 잃지 않았네 하고 붙들고 우시더랍니다. 그 위기에 생명 같은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서 있는 나를 똑똑하고 영리한 아들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 후에 그는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하게 된 것도 결국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그를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던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박 교수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정신적 지주였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칭찬하기에 이어서 믿어주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의 그릇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아이가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져서 공부를 소홀히 했을 때 부모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때 부모가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애를 대하며 기다려주느냐,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일방적으로 통제를 해버리면 아이는 더욱더 반항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을 문제아로 인식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나쁜 쪽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이를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아버지의 그 무한한 믿음이 아이를 대오각성시킨 이야기입니다. 이 경북대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향은 경남 산청의 궁박한 시골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가정형편도 안 되고 또 머리도 안 되는 그를 중학교 때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구중학교 1학년 때 반석차가 68명 중에 꼴찌를 했답니다. 그는 끼니를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대구로 유학 보낸 아버지를 떠올리며 도저히 그 성적표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보통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또 못 다녔기 때문에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돼서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이제 집으로 오니까 온 마을의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물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그가 강에 멱을 감고 오니까 아버지가
하나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돼지는 그의 집 재산 1호였습니다. 그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아버지 하고 부르고는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강으로 달려갔어요. 겁이 난 그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물속에서 숨도 안 쉬고 주먹으로 죽으라고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답니다. 그 사건 이후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그의 머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7년 후 그가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할 무렵에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성적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던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 이것은 바로 만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으로 자식이 더 큰 행동으로 보여주신 자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초, 중, 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처럼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을 가지시면 비록 현재 아이의 행동이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아이들이 원하는 자기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두 아들을 키우며 이상할이 많지 한 번도 두 아들이 자기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한 번도 사실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앞으로 우리 부모들은 오로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요. 그 아이들이 가는 길을 끝까지 믿고 또 칭찬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 중 마지막으로 칭찬하기와 믿어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